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지금 방금 집에 돌아왔습니다. 빨랫감이 한 무더기에, 그리고 온몸이 다 타가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상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집에 돌아오니까 무척 마음이 편하고 좋네요. 하지만 동시에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마음 편하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즐겼던 시간들이 꿈만 같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지난 일주일간의 일탈을 잊지 않도록, 그 시간 동안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잊지 않도록 되새기는 작업을 바로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휴가나 여행 같은 거 떠나셨을 때,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그 시간을 기억하고 기록하는지, 또 그렇게 남겨두는지,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난 시간들을 소화해야 비로소 조금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한 뼘 커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곤 합니다. 네, 이번 무비시네 영화방 오늘 방송은 휴가지에서 혼자 녹음한 제이슨 본 방송이 될 거예요. 조금 밀린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방송은 역시 휴가지에서 녹음을 한 신입생 방송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신입생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본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휴가 가기 전에 먼저 녹음을 해뒀던 덕혜옹주라거나 그런 방송들이 연이어 올라갈 계획입니다. 불타는 여름 끝나가고 있습니다. 불타가는 여름 끝나가고 있고요. 이번 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랑 같이 가려고 휴가를 많이 미뤄뒀었는데, 아껴뒀었는데 이렇게 되지 못해서 세상에 뜻대로 되는 게 몇 가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매우 벅차고 알찬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겠죠. 일상을 사는 여러분, 그리고 일탈 중이신 여러분께 의미 깊은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시네 영화방 김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휴가 4일째를 보내고 있고요. 오늘은 강릉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또 달려서 한 300k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세종을 갔다가 또 이제 제천에 왔습니다. 제천이 아니라 제천 근처에 있는 단양이라는 도시에 와서 게스트하우스 잡고 이제 간략하게 저녁을 먹고 혼자 나와서 이제 산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무비시네 영화방의 정규 방송이죠. 네, 제이슨 본 영화를 한번 다뤄볼까 싶은데, 혼자서 약간 맥주 한 12잔 정도 마시고 단양 근처에 이렇게 강변을 혼자 걸으면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풀벌레 소리가 좀 들리고 할 텐데 분위기 좋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녹음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사실 중간중간에 광고 형식처럼 오늘의 소리라는 형식으로 음성이나 아니면은 어떤 소리 파일을 중간중간 삽입할까 합니다. 제가 강릉에 그러니까 여기 단양에 오기 전에 강릉에 한 3일 정도 있었는데요. 그날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소리들을 녹음을 해서 들려드리는 형식으로 좀 전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강변에 수변의 풀벌레 소리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휴가도 아직 못 쓰시고 팍팍하고 불쌍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릉에서 어제 경포대를 갔었는데, 경포대에서 이제 제가 생각한 바다는 아니더라고요. 다들 이제 짝짓기를 하러 온 20대 청년들이 되게 줄을 이루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도 그래도 공연하는 뭐 좋은 음악들, 그리고 파도 소리 이런 것들을 녹음을 했어요. 폭죽 소리라던가 그런 것들도 중간에 나갈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오토바이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이크 소리나 길에서 여러 가지 들었던 소리들,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을 조금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제이슨 본 이 신작 영화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저의 강릉에서 지냈던 휴가, 그리고 지금 이곳 단양, 충북 단양에서의 시간들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음원들이 중간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그리고 또 1, 2, 3편을 제가 최근에 봤어요. 이 제이슨 본 시리즈를. 본 시리즈 하면은 뭐 되게 말 많잖아요. 뭐 본죽, 본 비빔밥과 함께 모든 본은 사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될 만큼 본 시리즈는 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본 시리즈의 신작 거의 9년 만에 돌아왔죠. 이 본 시리즈의 신작인, 그러니까 본 레거시 빼고요, 본 얼티메이텀 이후로 9년 만에 돌아온 이 제이슨 본이란 영화를 제가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맥주 최소 12잔을 마셨는데 약간 알딸딸한 기분으로 기분 좋게 방송해 드릴게요. 그럼 예고편 듣고 와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who I am. When we are finished with you, you'll no longer be yourself. I remember everything. Remembering everything doesn't mean you know everything. Tell me. We've just been hacked. Could be worse than Snowden. Facial recognition got a hit. Jesus Christ, that's Jason Bourne. Why would he come back now? There's a demonstration in front of the Greek Parliament building. I think she'll use it as cover. They tracked you. We gotta move. He's seen things. He knows things. What if he's not coming for us? What if it's something else? I volunteered because of a lie. This is Jason Bourne. I need to talk. 32 kills. People are safer because of what you did. You're never gonna find any peace. Not till you admit to yourself who you really are. 이 영화 제이슨 본 시리즈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3편이 있었죠. 1편의 감독은 더그 라이만, 그리고 2편, 3편은 이제 제이슨 본의 감독과 같은, 이번 신작의 감독과 같은 폴 그린그래스, 그리고 4편은 또 새로운 감독이 맡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본 레거시라는 작품까지 있었죠. 총 4편의 본 시리즈가 있었고, 이번에는 아주 수년을 기다린 끝에 제이슨 본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제이슨 본이라는 영화는 첩보 영화의 전설을 쓴 작품이죠. 기존의 첩보 영화 007 있겠고요. 네, 그런 식의 고정화되고 되게 이제 형식에 박힌 영화들이 있었는데, 제이슨 본 같은 경우에는 액션에 있어서도 그리고 드라마적인 구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파격적인 작품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영화예요. 네,
일단은 액션에 있어서 기존 영화가 보여줬던 그 서 있고 그냥 총격전 벌이는 그런 수준의 것들, 네, 그리고 신무기 좀 등장해주고 뭐 그런 뻔한 내용에서 벗어나서 진짜 리얼한 액션, 딱딱딱. 요즘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가 하고 있잖아요. 마블 영화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약간 홍콩 영화를 접목시킨 듯한 맨손 격투, 타격음이 울리는, 그리고 막 그 영화를 보는 동안 그 타격음이 약간 내 몸을 진동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의 액션들이 펼쳐지고, 동시에 그 액션씬들에 쓰이는 소품 자체가 뭐 냄비 뚜껑, 프라이팬, 이런 소품들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액션에서 혁신을 가져온 작품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드라마적으로도 뭐 당시에 미국의 여러 가지 국가에 의한 국민들의 감시, 뭐 이런 측면의 것들을 조금 반영한 약간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듯한 소재의 활용, 이런 측면에서 인상 깊은 작품이었다라는 평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첩보 영화의 전설로 이 혁신적인 작품으로 이 본 시리즈를 꼽지 않나 싶습니다. 1편, 2편, 3편 모두 강렬한 여운을 주는 엔딩 장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 영화가 기억에 남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제이슨 본, 이 영화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번 편이 어땠는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제가 상당히 많이 걸었기 때문에 지쳐서 좀 앉아서 얘기를 하도록 벤치가 있네요. 좋은 장소에. 네,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쯤 됐으니까 이제 저희 오늘의 소리 하나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8월 9일 강릉에서 들었던 소리 하나, 아마도 강릉 경포대 밤의 음악 소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무비 시내 영화방 오늘의 소리, 8월 9일 밤 경포대 해변 파도 소리입니다. 배경으로는 음악 소리도 있네요.
노래가 끝났네요. 8월 9일 경포대, 2016년 8월 9일 경포대의 밤 파도소리였습니다. 네, 강릉의 밤, 그리고 무엇보다 강릉 경포대의 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적극적인 청춘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받아보려고 그냥 무작정 동해 쪽으로 질렀는데 제 생각보다 그곳은 진짜 청춘 남녀들의 열정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혼자 온 저는 되게 상당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누구한테 한 명 어떤 이쁜 아가씨한테 한번 말을 걸어볼까 싶다가도 혼자 온 아가씨가 없어서 말을 못 걸고 그냥 바다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바다만 봤던, 파도 소리 녹음하고 폭죽 소리 녹음하고 그리고 공연 듣고 춤추고 즐기고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어쨌든 소리 듣고 오셨는데 공연은 되게 좋더라고요. 네, 관동대학교, 그리고 관동대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강원도에서 유명하다는 음악 하시는 분들이 와서 노래를 해주신 시간이었어요. 네. 그럼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슨 본이 돌아왔죠. 2007년도 본 얼티메이텀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로 9년 만입니다. 9년이라고 하면 강산이 한 번은 거의 다 변했을 시간이죠. 날렵함 대신에 중후함으로 무장한 제이슨 본이 스크린을 휘젓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본 레거시라는 작품이 한번 등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본 레거시는 주인공이 바뀌었었죠. 네, 그 캡틴 아메리카 마블 시리즈에서 활 쏘는 분, 네, 그분으로 바뀌어가지고 약간 제이슨 본 정통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팬들한테, 고정 팬들한테 약간 소외받았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본은 사실상 1, 2, 3편, 3편인 본 얼티메이텀 이후로 9년 만에 돌아온 영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리즈부터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이슨 본은 1편인 본 아이덴티티, 그리고 2편인 본 슈프리머시, 3편 본 얼티메이텀, 이 3편의 영화를 통해서 전설적인 명성을 얻은 작품이기 때문에 이 3편의 이야기를 먼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편인 본 아이덴티티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이슨 본은 영화 시작부터 등에 총상을 입고 기억까지 잃은 채로 대서양 한가운데서 구조되죠. 어선에 의해서 구조되는데 물에 둥둥 뜬 거의 시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애써 구조해서 이제 깨어나는데 기억을 못하죠. 자신의 기억을 다 잃고 자신을 찾을 단서라고는 몸에서 이렇게 감춰진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칩 하나를 가진 채로 건져집니다. 자신을 찾기 위해서 스위스 은행으로 그래서 향하죠. 어선을 통해서 스위스까지 갈 수 있도록 육지에 이제 어선이 되어주고 제이슨 본은 내려서 스위스 은행으로 향해서 그 계좌가 뭔지를 찾아냅니다. 그랬는데 그 계좌를 찾으면서 이제 CIA의 추격을 받게 되죠. 얘가 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쫓는 그런 여러 가지 추격을 피해서 이유도 알지 못한 채로, 기억도 못 찾은 채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단서라고는 스위스 은행에서 또 끄집어낸 여러 가지 여권이나 그런 신분증이 되겠어요. 돈 한 뭉치가 있고요. 도주 중에 만난 이 말이라는 여성이 또 있죠. 집시 여성. 이 여성과 함께 막 도망치는 120분의 분투. 이것이 인상적으로 담긴 영화가 되겠어요. 전형적인 추격, 도주 이런 게 담긴 액션물이 되겠고요. 1편의 감독을 맡은 그 연출자는 더그 라이만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상업 영화의 구성 가운데서 이전의 할리우드 액션 영화에선 보기 힘들었던 맹송격투의 멋을 한껏 살렸다는 평을 들었고요. 또 더그 라이먼은 기억을 잃은 특수 조직원이라는 설정 역시도 적절히 활용해서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본 시리즈의 멋진 서막을 알렸다 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옛것으로부터 새것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옹고지신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옹고지신, 옛것으로부터 새것을, 네. 이 영화 자체가 기존의 이런 첩보 액션물의 전형을 또 많이 차용을 했으면서도 또 기존에 보지 못했던 맨손 격투와 여러 가지 도주 과정에서의 카체이싱 장면들 이런 측면에서 새로움을 추구했던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보는 재미가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본 시리즈에 새로움을 부여하고
기존의 영화와 다르게 해줬던 영화는 2편인 본 슈프리머시가 되겠습니다. 본 시리즈의 지금의 명성을 안겨준 수작이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야기와 액션이 최고 수준에서 만났고, 또 제이슨 본을 연기한 맷 데이먼의 집중력도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편에서 이제 주인공인 본은 영화의 시작부터 자신의 전부를 잃죠. 그러니까 1편에서 같이 도주했던 여성, 집시 여성, 말이라는 친구가 2편의 시작과 함께 죽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설정이죠. 이거 가지고 음모론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 말이라는 이 마리 역을 맡은 이 배우가 미녀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1편 이후로 상당히 규모가 커진 본 시리즈에서 조금은 정치적으로 죽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이 2편에서 시작과 함께 1편의 주인공이었던 여성을 죽이는 것, 이것이 약간 본 시리즈의 설정상에 상당한 정체성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이번에 개봉한 제이슨 본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네. 아무튼 1편에서 함께 도망쳤던 마리가 추격자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제이슨 본은 마리의 복수를 해야겠다. 그리고 동시에 도대체 쟤네가 왜 나를 쫓는 거냐. 그냥 숨어서 1편에서 성공적으로 숨어서 조용히 지내는 것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무언가의 동기를 두 가지로 얻는 거죠. 내 여자를 죽인 저들을 쫓는다. 복수해야겠다. 동시에 나는 누군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쫓는 거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를 추적해 나가는 제이슨 본의 활약이 2편 내내 격렬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영화 이제 2편부터 감독을 맡은 사람은 폴 그린그래스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연출자예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항상 관심을 갖는 그 IRA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영화를 찍어 왔었죠. 장기가 이제 핸드헬드 촬영이라고 하는데, 조금 촬영상에 있어서 볼 때 약간 어지러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첩보물에 있어서 그 긴박함을 살릴 수 있고, 동시에 약간의 그 흔들리는 과정이 오히려 멋스럽기도 하거든요. 긴박하면서 멋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핸드헬드 촬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자기랑 잘 맞는 영화를 고른 거죠, 폴 그린그래스가. 그래서 첩보 장르에 적절히 자신의 촬영 기법을 반영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완성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편에서 이어진 그런 맨손 격투, 또 카체이싱, 이런 장면들을 그대로 차용했고요. 그 다음에 고민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런 시나리오를 또 적절히 조화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액션, 어디서도 들은 적 없는 사과, 군더더기 없는 마무리까지 본 슈프리머시는 그 본 시리즈 첩보 액션에 전설을 쓴 작품이라고 말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멋진 영화였어요. 사실 2편 자체가 주인공인 본이 기억을 점점 찾아가면서 자신이 CIA 요원으로서 했던 그런 잘못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거를 당시에 피해자였던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장면, 이게 이제까지 첩보물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이제까지 첩보물에선 내가 저 악당들을 죽인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다, 그 자체에서 오히려 재미를 찾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성찰하기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보면 멋스러운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2편 본 슈프리머시가 넌 최고라고 보지만 3편 본 얼티메이텀도 나쁜 영화는 아니었어요. 괜찮은 영화였죠. 2편에서 자신을 뒤쫓는 CIA의 음모를 파헤쳤고, 또 러시아 조직의 음모를 파헤쳤고, 그걸 파헤친 제이슨 본이 부패한 조직과 전면적인 대결을 펼치기 시작한 게 3편이었어요. 그러니까 1편은 이유도 모른 채로 도망치는 전형적인 액션 영화, 그리고 2편은 도대체 나를 왜 쫓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소중한 걸 뺏어갔으니까 너한테 복수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그걸 추적해 나가서 러시아의 조직, 나아가서 그들과 결탁한 CIA의 뒤통수를 갈기는 영화였고요. 아구창을 갈기는 영화였고, 3편의 본 얼티메이텀 같은 영화는 CIA의 본진을 습격해서 진짜 이제까지 1, 2편에서 그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수위로 완전히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영화가 됐었습니다. 트레즈 스톤이라고 제이슨 본을 만든 그런 프로젝트가 있고, 또 3편인 블랙브라이어라고 또 다른 약물을 이용한 이제 첩보원들을 기르는 조직의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극비 프로젝트를 이제 CIA 측에서 이제 무마하려고 하는데
안 알려지게 하려고 하는데 본이 자신을 쫓는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입막음을 하고 자신을 쫓는 CIA의 촉수를 맞이해서 뉴욕으로 아예 그냥 날아가서 급습해서 CIA를 끝장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닝타임 내내 2편을 적어도 액션 측면에서는 능가했다는 평이 나올 만큼 훌륭한 장면도 많았고요. 또 압도적인 액션에 더해서 치열한 두뇌 싸움도 이어집니다. 상당히 볼거리가 많은 영화가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1편, 2편, 3편이 나름의 멋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9년 만에 개봉한 제이슨 본은 이제까지 1편, 2편, 3편과 세계관은 같이 하지만, 배경은 같이 하지만 이야기 구성상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영화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편은 도주극이었고 2편은 도주의 이유를 찾아서 그리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섰던 거였고 3편은 복수만, 개인적인 복수만으로는 안 된다. 사회적인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라는 측면까지 나아가는 영화였다면 그래서 결국은 3편이 1, 2, 3편을 통해서 완결이 된 영화였다면 이번에 개봉한 제이슨 본은 전형적인 요즘 시리즈물의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리부트 성격이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캐릭터와 이렇게 좋은 배경을 버릴 수 없다. 팬들이 저렇게 성원하는데 라는 데서 나온 새로운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1, 2, 3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놓은 상황에서 4편을 온전히 새로 썼기 때문에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영화는 혁신을 시도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규모만 키워서 성공한 전형만 답습한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3편까지 이후에 폴 그린그래스가 아니고 또 제이슨 본이 아닌 상태로 본 레거시라는 영화가 새로 나왔었죠. 그 본 레거시에는 본이 등장하지 않는 영화였고 아까 말씀드린 트레스톤 이후의 프로젝트인 블랙브라이어의 조직원들이 나오는데 저는 꽤 괜찮게 봤지만 아주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요. 많은 그 본 시리즈의 정통 팬들은 이 영화를 상당히 실망스러운 망작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번에 리부트된 영화에서는 기존의 매력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봉한 제이슨 본에서는 본 레거시와는 전혀 다른 스피노프 격의 영화도 아니죠. 그거는 본 레거시라는 영화와는 또 전혀 다른 기존의 시리즈의 세계관을 이어가려는 또 주인공을 똑같이 쓰고 감독도 똑같이 쓰는 그런 영화가 됐어요. 네. 하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취했나보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이쯤 돼서 또 음악 한 곡 듣고 오시죠. 강릉 경포대에서 듣고 온 또 좋은 음악 하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너와 입술이 닿을 때부터 모든 게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별거 없어. 넌 다른 게 없어. 너와 보내는 주말 밤이 아주 달콤할 거라 믿었는데 별거 없어. 넌 다른 게 없어. 어이없어. 영화에 나오는 예쁜 연인들처럼 나나나나 그런 사랑을 원하는데 Baby why I'm so lonely. 나는 타는데 넌 뭐니. Baby 너 내 맘이 언제 널 떠나버릴지 몰라. 내 맘은 도대체 뭐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답답한 기분은 뭔데. 너의 콩지가 쉬었는데 너도 땀만큼 빠져야 하는데 너만 멋져. 내 맘만 맞춰. 괜찮을 거라고 mind control 해도 예상밖에 있는 내 남자 out of control. 잔소리만 넘쳐. 어이없어. 알면 알수록 모르겠어. 나는 왜 자꾸 외로워지는지. 나나나나 텅빈 방 안에 혼자 갇혀있는 것 같아. Baby why I'm so lonely.
처음 강릉 갔다 온 거예요. 강릉 바다. 그리고 강릉을 서울에서 가기 위해서 꼬박 오토바이는 이제 고속도로를 못 들어가니까 국도를 타고 꼬불꼬불 이렇게 작은 마을들 다 지나서 5시간에 걸쳐서 강릉에 도착했는데, 사실은 바다를 보기 위해서 동쪽으로 그냥 내달린 거죠. 되게 좋더라고요. 그 강릉의 그런 낯선 광경들. 굳이 해외까지 나갈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곳들이 많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시간만 쫓아서 더 빠르게 고속도로 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국도를 이렇게 천천히 차 없는 국도를 천천히 달리는 것도 상당히 매력 있을 수 있구나. 중간에 잠깐 쉬고 싶으면 옆에 차 대놓고 오토바이 대놓고 내려가지고 쉬고 차 한잔하고 그러면서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릉에 도착해서 이제 게스트하우스 처음 가봤는데 사람들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더라고요. 다음날 뭐 해수욕도 같이 하고 여러모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나중에 다시 만나도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너무 딴 얘기하네요. 영화 이야기 그대로 들어가면 제이슨 본 이번 영화 얘기하고 있었죠. 이제 지난달 27일 개봉했어요. 7월 27일 개봉한 제이슨 본은 3편으로 완결 지어준 줄 알았던 시리즈의 새로운 작품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관은 그대로 이어지지만 이미 3편으로 완성돼버린 이야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라는 부담감이 곳곳에서 묻어나는 영화였어요. 지난 3편까지 이유도 모른 채 적에게 쫓기고 그러다가 이제 같이 도망쳤던 여성의 죽음, 마리의 죽음으로써 복수의 동기를 얻고 그 복수에 나섰고, 그리고 다시 어렵사리 자신의 진실을, 자신과 관계된 진실을 밝혔던 그 3편까지 이야기에서 이제 4편을 다시 시작하면서 모든 거를 완전히 새롭게 써야 했던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폴 그린그래스 3편에 이어서 다시 부름을 받았던 이 감독의 선택은 이제까지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이었어요. 3편에서의 성공적인 탈주에도 제이슨 본은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도망친 니키와도 헤어진 상태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본 앞에 나타난 니키가 CIA와 관련된 또 다른 비밀 하나를 털어놓게 되죠. 테러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극비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겁니다. 제이슨 본은 4편에서 완전히 잠적해가지고 3편까지 완전 종결된 상태에서 여전히 CIA로부터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시골 마을 돌아다니면서 막 격투해가지고 돈 벌고 막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전혀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할 상태가 아닌데, 니키가 갑자기 앞에 나타나가지고 3편에서 완전히 같이 도망쳤었잖아요. 그 니키가 다시 와가지고 니네 아버지 어떻게 죽었는지 아냐, 내가 해킹을 했더니 CIA가 니네 아버지를 죽인 거에 관련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털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걸 털어놓다가 니키가 저격당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이슨 본 입장에서는 자신과 또 친분 있는 사람 하나 죽었고, 또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신이 또 파헤쳐야 하는 미지의 과제가 생긴 거죠. 그 두 가지 때문에 다시 복수를 위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CIA를 상대로. 기존의 2편에서 보여줬던 거랑 똑같죠. 같이 도망쳤던 마리가 죽고, 그리고 도대체 나는 누군데 니들이 이렇게 쫓냐 라고 해서 CIA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던 그 시리즈와 완전히 동일한 구성입니다. CIA에서 능력 있는 여성 간부가 포위망을 좁혀온다는 것, 그리고 그 간부의 상사로 부패한 악당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본이 그 모두를 극복한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완전히 전편의 구성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구성이 아니라 규모와 또 짜임새에 있을 텐데요. 규모로 말할 것 같으면 이번 시리즈인 제이슨 본은 모든 면에서 전 시리즈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커졌는데요. 지난 시리즈에선 부패한 CIA 중간 간부들이 악당으로 등장했었죠. 중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이 이제 뭐 비밀 조직, 뭐 우리나라 따지면 국정원, 미국에서는 CIA 이런 조직의 장을 임명하고 또 보고를 받고 관리를 하면서 약간 권력의 위임이 돼서 어느 정도는 투명하게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제이슨 본에서 보여지는 CIA의 모습은 그냥 민주시민들이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끔 그 조직 자체가 중간에서 썩어 있어서 그냥 국민들하고 상관없게 그냥 자신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부패하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조직을. 그랬던 시리즈의 부조리를 보여줬었죠. 근데 이번 제이슨 본 같은 영화에는 그 부조리를 보여주는 게 중간 간부가 아니라 CIA 국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장이 이제 악역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배우들의 면면 역시도 화려하죠. 알리시아 비칸데르, 데니시 걸의 그 여주인공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토미리 존스, 도망자 시리즈의 영웅 아닙니까? 그리고 뱅상 카셀, 프랑스의 액션 스타이면서 이탈리아의 여배우 모니카 벨루치라는 배우가 있어요. 영어가 안 돼가지고 진짜 헐리우드에서 못 떴는데 진짜 멋진 배우예요. 매력있고. 네. 그 모니카 벨루치의 남편인 뱅상 카셀,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줄줄이 등장을 합니다. 뭐 이렇게 규모를 키운 측면은 있지만 반대로 또 짜임새는 상당히 허술해졌어요. 고민 없이 규모를 키우고 또 유명한 배우들을 기용했던 선택이 도구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작들에서는 부패한 간부가 조직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그런 권력 이양 내지는 감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최고조로 발현됐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이번 시리즈는 CIA의 국장이 악역을 맡으면서 전형적인 그 악역 처단의 권성징악 영화로 치닫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역 자체가 잡고 보니까 진짜 큰 악당이더라. 자잘한 애가 아니더라. 그래서 악역을 처단하는 자체만으로 그냥 거악을 척결한 것 같은, 기존 1, 2, 3편에서는 악역을 처단해도 거악이 아니라 그냥 어떤 부패의 어떤 중간 단계의 느낌, 더 큰 부패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이거를 좌시한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냥 그 국장, 그 부패한 악역을 처단하면서 그냥 영화가 딱 끝나버리는, 깔끔하게 그런 스타일의 영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드라마로 치닫고, 또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이 기존의 CIA 간부와 익명의 요원 역할을 맡아서 커다란 존재감을 발휘했죠. 싸움도 잘하고 막 머리도 되게 똑똑하고. 그랬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토미리 존스, 뱅상 카셀,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출연하면서 영화팬이라면 얼굴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흔해 빠진 액션 영화를 떠올리게 했던 것 같아요. 주인공도 유명하고 악당도 유명하고 그냥 뻔하게 악당과 싸우다가 결국 악당을 징벌하고 그냥 주인공이 성공하는 그런 드라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작들에서 이제 한껏 매력을 발휘했던 신선한 장면들도 껍데기만 차용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적인 생활용품을 차용해서 뭐 프라이팬이라던가 이런 거, 뭐 그냥 끈이라던가 뭐 부엌칼이라던가 이런 거를 가지고 쾌감이 장렬하는 맨손 격투를, 그런 것들을 펼쳤던 기존의 영화. 동시에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간지각 능력을 갖고 있었죠, 주인공 제이슨 본이. 그런 걸 통해서 절로 입이 벌어지는 그런 도주극을 펼치고, 또 수많은 군중 가운데 숨어서 추격자를 따돌리는 일명 그 스나이퍼가 저격하고 오려고 하는데 군중 사이에 숨어서 막 도망치는 일명 뚜벅이 액션을 통해서 관객들을 사로잡았던 본 시리즈가 이번 제이슨 본 신작에서는 평범한 장면들로 일관됐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작들에서 명장면으로 꼽혔던 격투, 카체이싱, 스나이퍼 뭐 이런 소재들이 모두 등장하고 있지만 전작과 같은 감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게 고민의 부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의 부재는 스나이퍼가 소모되는 방식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어요. 1편에서 스나이퍼와 본의 대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스나이퍼는 끊임없이 자신의 거리를 벌리려고 하고, 제이슨 본은 이제 가까운 데에서 격투하는 게 능숙하기 때문에 그 스나이퍼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죠. 거리를 좁히려는 자와 거리를 벌리려는 자의 그런 치열한 거리 싸움, 총성 한 번 없이 긴장감 넘치는 그 거리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장면 자체가 핵심이 거리로서 연출이 되죠. 다가서려는 본과 멀어지려는 스나이퍼의 대결, 되게 신선한 쾌감으로 다가오는데, 이번 시리즈에서 스나이퍼는 거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스나이퍼는 저격하려고 하고 근거리에 이제 액션도 하고 또 이제 카체이싱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요. 올라운드 플레이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나이퍼가 제약되어 있었던 1편에 비해서 맛이 훨씬 떨어지게 되는 역효과가 작용을 합니다. 저렇게 잘하는 애는 그냥 스나이퍼가 아니라 악당이구나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뱅산카셀이 연기했는데, 그냥 스나이퍼가 경찰 특공대 차량을 탈취해서 앞을 가로막는 차량을 모두 박살내면서 막 장갑차처럼 질주하는 장면에서 과거의 영화에선 보기 힘들었던 장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참신함과 고민 이야기보다는 그냥 규모에 가까운 거죠. 돈을 좀 더 썼던. 또 본 시리즈에서 백미라고 할 수 있었던 쾌감 가득한 결말 역시도 사라졌습니다. 기존 시리즈에서 이제 모비라는 가수의 명곡 익스트림 웨이즈가 있잖아요. 약간 초음파 비슷하게 막 되게 끝내주는 쾌감이 장렬하는 엔딩이 있었는데, 그런 엔딩에서 보였던 반전과 여운, 통쾌함 이런 것들이 이번 영화에서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똑같이 음악을 쓰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거 역시도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해요. 헤더의 이야기, 이번 편에 알리시아 비칸드레가 연기했던 요원이죠. 그 헤더의 이야기를 본이 몰래 들었다는 사실이 반전처럼 느껴져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엔딩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연출되지 못했죠. 그리고 또 헤더의 진심이 무언지를 미묘하게 알 수 없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헤더가 한 말을 본이 그대로 다 들어서 헤더 너 이랬어? 난 다 들었어. 네 말 안 따라줄 거야. 이런 식으로 영화가 전개가 돼서 조금은 이런 알 듯 모를 듯 하는 여운이 좀 적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저는 이 제이슨 본 영화를 보면서 새로운 시리즈는 과거만큼 혁신적이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때는 눈을 씻고 봤던 혁신적 수법들이 어느새 그러려니 느껴지는 거, 저는 그게 감독이 그 혁신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간과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존 시리즈에서의 신선한 액션, 또 신선한 구성, 신선한 설정,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총격신에서의 그 거리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스나이퍼가 살았다, 이거를 다 배제한 채로 그냥 스나이퍼는 멀리서 쏘는 것 자체가 매력이지 않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매력들이 다 죽지 않았나. 폴 그린그래스가 좀 안타까웠다, 이번 시리즈에서 그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본 시리즈의 성공이 규모가 아닌 혁신에서 비롯됐음을 돌아봐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 제이슨 본에 대한 이야기, 신작에 대한 이야기 어느 정도 해봤고, 이쯤 돼서 다시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게요. 뭐 노래일지 아니면 제가 오토바이 타면서 들었던 바람 소리나 엔진 소리였을지, 아무튼 듣고 오시겠습니다. 언젠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걷게 비스듬해 반짝이는 눈망울이 내 마음에 내 사랑을 내 마음 외로워질 때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그 길을 헤매게 꽃빛을 그리운 마음이고 그 소녀 데려간 세월이 그리워라. 언젠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어느덧 휴가를 온 지 4일이 됐네요. 바쁘게 정신없이 살던 일상에서 벗어나서 오토바이 한 대 믿고 대관령 넘어 강릉까지 가서 게스트하우스 처음 묵으면서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술 마시고 다음날 같이 해수욕하고 밥도 먹고 또 달려서 다른 게스트하우스에서 또 묵고 경포대의 밤바다를 제대로 즐기진 못했지만 거기는 완전히 오픈나이트 같은 느낌이라 즐기진 못했지만 아무튼 저는 그 파도 소리 녹음하고 그냥 산책도 몇 킬로미터 막 걸어 다니고 또 공연도 보고 가만히 앉아서 누구보다 잘 즐겼다고 생각해요. 그 공연은 춤도 추고 그렇게 즐기고 강릉을 떠났죠. 그래서 이제 봉평 들러서 저희 곽 기사님 부모님이 하신다는 봉평에 이제 소문난 식당이라고 있어요. 진짜 끝내주게 맛있더만. 그 칼국수였는데 콩국수인 줄 알았어. 콩국 같은 데다 말아주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저는 진짜 서울에 있으면 진짜 자주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봉평에 있어가지고 제가 못 갔는데 그쪽 근처 지나치는 분들은 소문난 식당이라고 가셔서 드셔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두 가지 메뉴를 먹고 싶었는데 하나는 계절 메뉴는 안 된다 그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뭐라고 하지 2인분 시켜야 된다고 해서 혼자라서 못 먹었지만 아무튼 그 칼국수는 끝내주게 맛있었습니다. 네, 봉평에 소문난 식당도 가고 메밀꽃 피무렵의 그 무대잖아요. 또 세종시에 가가지고 저희 또 거부강님 만나서 하루 자고 그 잔다는 건 그냥 진짜 잤다는 거예요. 잠을 남자니까. 네, 거부강님과 그렇게 자고 그 다음에 또 밥 먹고 같이 이제 와인 3병을 비우고 이마트 갔더니 또 성격 좋으신 이제 와인 판매상 분이 젊은 여성분인데 요즘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어리죠. 뭐 20대 중반 돼 보이던데 뭐 이 와인은 이래서 좋고요, 저 와인은 저래서 좋고요 하는데 되게 기분 좋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추천도 잘해주시고 저희 같은 와인 문외한들한테. 그래서 와인 한 3병을 사가지고 마셨는데 안 취하더라고요. 관계자는 또 해롱해롱 하긴 했지만 그 거부강은 아무튼 그렇게 와인도 같이 마시고 하룻밤 자고 거부강은 공무원이니까 아침에 또 출근하고 전 낮까지 퍼질러 자다가 불러내서 또 점심 먹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제천, 단양 이쪽까지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또 저녁 시간이 돼서 또 이제 맥주 마시는 파티가 있다고 해가지고 돈 내고 가서 파티를 했는데 이제 어린 20대 중반 이쪽은 또 강릉하고 다르게 30대가 아니라 20대가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이 20대 젊은이들과 나도 젊은인데 젊은이들과 어우러져서 맥주 한 잔씩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내 옛날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제 저녁에 제이슨 본 녹음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되겠다. 또 여기서 녹음한 오늘의 소리들, 그 공연들 다 들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나와서 혼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술이 약하지 않거든요, 사실. 소주는 3병 정도는 마시고 맥주도 잘 마시는데 왜 12잔밖에 안 마셨는데 기억하는 게 12잔이라고 그런가? 되게 많이 마신 긴 했죠. 근데 약간 이렇게 불편하네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꼬이고 그렇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평소에 하는 것들 밥도 혼자 먹고 영화도 혼자 보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카페도 혼자 가서 막 글 쓰고 책 보고 생각하고 그냥 걷고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가끔은 이렇게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꼭 이성이 아니라 발정 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주 발정 나 있지만 남자인 이상 근데 약간 본성이 십선비라 여기 와서 헌팅도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있지만 누구랑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독 최근 며칠 동안. 그래가지고 제가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 오토바이 타면은 왜 그 라이더들끼리 또 은근한 친분이 있거든요. 그냥 막 지나가면서 버스 기사님들 서로 인사하듯이 막 따봉 들어 올리고 제가 여기 오면서 그렇게 따봉을 여러 번 들어 올리다가 중간에 터널에서 한번 쉬다가 터널에서 그늘이 별로 없으니까
터널 중간에 이제 한번 쉬었거든요. 터널 아래에 오토바이 대놓고 이제 오토바이도 시키고 나도 쉬고 하면서, 근데 같이 쉬는 라이더분이 몇 분 계셔서 얘기 걸어가지고 같이 이제 그 차 마시고 말도 안 되게 얼그레이 마시고 터널 아래에서 막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헌팅을 했죠. 생각해보니까 왜 나는 남자한테만 헌팅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약간 억울하게 중간에 드는 거예요. 가갖고 이제 사실 처음 말 걸기가 뻘쭘하니까 가가지고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가세요? 뭐 몇 살이에요? 휴가 내셨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말을 거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는 완전 해운대에서 하는 아니면 경포대에서 하는 헌팅인 거야.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아무튼 전 경포대 뿐만이 아니라 이번 휴가에서 남자들 라이들만 4명을 헌팅해서 같이 차 마셨다는 말씀을 그냥 간략하게 드리고, 남은 한 2, 3일 동안은 그래도 아리따운 여성분들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울하네요. 또 음악 한 곡 듣고 오실게요. 제가 녹음했던 좋은 음악들이 많아서 그 자리에서 리듬에 몸을 맡기고 아는 사람 하나 없으니까 편하게 춤도 못 추지만 춤추면서 녹음했던 그런 소리들 하나 또 듣고 오시겠습니다. 호주에 검은 눈동자 잊지 못하네. 다정한 미소 지며 검은 우산을 맞춰주네. 내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해 빗속에 여기 지금 어디에 있나. 다정하게 미소 지며 검은 우산을 맞춰주네. 내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걸었네. Let's go! 잊지 못할 빗속에 여인 그 여인은 잊지 못하네. 잊지 못하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잊지 못하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이제 끝마칠게요. 그냥 풀벌레 소리 좋고 저는 여기서 조금 앉아있다가 요구르트 하나 사먹고 싶네. 요거트 하나 거부왕집에 요거트를 2리터짜리를 사놓고 와서 한 잔 마시고 와가지고 진짜 아깝네요. 요거트를 먹으러 가고 싶네요. 한 150km 달려가지고 다시. 네, 아무튼
요거트 한 잔 마시고 다시 숙소로 들어가서 잠을 자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 방송들 늘 감사하게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추천 같은 거 눌러주시면 정말 환영하고요. 요즘에 그 하트 이런 거 별점 이런 거 눌러주시는 분들 그래도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혹은 양심이 조금씩 자라는 듯해서 뿌듯합니다. 농담이고. 네. 또 저희 소모임 있잖아요. 지금 저희 최기사가 미친듯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최기사도 쓸쓸할 거예요. 헤어져가지고 여자친구랑. 아무튼 그 소모임 나오시면 최기사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한 달에 최소한 한두 번씩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책 모임 한 번, 영화 모임 한 번은 무조건 나가고 시간이 되면은 더 나가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이제 모임 나가보면 사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희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환영하지만 이왕이면은 방송 들으신 분들을 만나려고 사실 원래 처음 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고 귀찮으실 수 있겠지만 한 번씩 나오셔서 저희와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가져보는 거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제가 안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한번 사귀어볼 만한 사람입니다. 친구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 오늘은 단양에서 들려드리는 무비시네 영화방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본 방송이었고요.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영화 추천이에요. 추천. 한 줄 평도 안 했네. 저는 무비시네 영화방 이제 한 줄 평 추천하자면은 저는 이 영화 추천이고요. 제이슨 본. 앞에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 좀 했지만 여러가지 혁신적인 측면도 없고 규모만 키우고 짜임새는 어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시리즈에서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이 제이슨 본이란 영화 자체가 나이가 좀 들었구나, 또 진부해진 부분이 있다. 한때는 눈을 씻고 봤던 그런 혁신적 수법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는 어느새 그러려니 느껴진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맷 데이먼이 연기하는 제이슨 본을 봤다는 그 애틋함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 자체, 그리고 이 뻔하다고 이제는 혁신이 아니라 뻔한 내용이 됐지만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재미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전히 제이슨 본은 뻔하더라도 충분히 재미있는 영화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되게 볼만한 영화, 멋있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이슨 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화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이제 숙소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번 방송 또다시 음원 소리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번에도 경포대의 밤 공연 음악, 또 파도 소리, 폭죽 소리, 아니면은 엔진 소리, 바람 소리 중에 하나가 나갈 겁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 저희 취해서 마탱이가 간 이 방송을, 나 진짜 취했구나. 지금 일자로 못 걷네? 진짜네? 이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취했네요, 제가. 맥주 마시고도 취할 수 있구나. 제가 술 잘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맥주 마시고 마탱이가 간 김기사의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서 잠을 잔 이후에 내일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또다시 녹음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뮤직의 댄스 나잇 마조 밴드와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